네, 안녕하세요. 옥보입니다. 네, 오늘은요, 최근에 오브스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점에 관해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오브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추세가 지금 약간 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에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서 뭐,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자리인데, 개인적으로 현재 차트는 이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인 부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안내해 드렸지만, DWF라는 곳에서 오브스에 1,0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죠. 예,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오브스 재단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지가 올라왔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DWF 랩스의 파트너십에 관련해서 추가 안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어, 이 안내는 일전에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낚시 사전 공개를 드리는 약속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DWF 랩스의 오브스 구매는 전략적인 투자 형태로 시장 매수가 아닌 OTC로 분할 매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DWF 랩스의 이번 파트너십은 투자 형태의 참여이기 때문에 생태계, 스테이킹 리워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오브스 토큰은 이미 프라이빗 세일이 끝났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1,000만 달러어치의 오브스를 DWF 랩스에서 투자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000만 달러를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0만 달러어치의 오브스 코인을 사가는 거였는데 이거를 거래소에서 사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브스 재단 물량을 예, 받아가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받았으면 시장가 매입을 해주는 게 전체적 투자자들이라든지 생태계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우스 같은 경우에 이거를 OTC 장외 거래로 했다는 거죠. 그 이 물량은 누구 물량이냐? 결국은 누구 물량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물량은 오브스 코파운드드 물량입니다. 음, 이 물량은 어, 중요한 거는 오브스 재단에서 그 누구 주인이 없는 코인에 대한 물량이 아니라 결국은 오브스 코파운드들 쉽게 말해서 오브스 운영자들의 물량을 받아가는 거. 쉽게 말해서 물량 판 겁니다. 그게 뭐 단위의 물량이 됐는지 누구 물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물량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오브스 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그게 저는 되게 찜찜해요. 왜? 작년에 라니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도 밥 먹으면서 라니가 밥 먹으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야, 우리한테 여러 투자 회사들이 연락이 많이 와. 그러면서 우리한테 코인 싸게 팔아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우리가 좀 가격 좀 가지고 어떻게 해볼 테니까 우리한테 물량 좀 싸게 줄 수 없니라는 연락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투명하기 때문에 안 판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다. 니네 살 거면은 거래소에서 사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그 말을 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뒤집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오브스 재단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량들이 4월 1일 날 1억 3천만 개, 그리고 4월 21일인가요? 그때도 1억 3천만 개. 1,000만 달러에 현재 2억 6천만 개가 풀렸거든요. 근데 앞으로 얼마가 더 풀릴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1,000만 달러에 몇 개의 코인을 팔았는지를 재단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이에요. 재단에서 항상 물량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공개적으로 오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DWF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뭐 카톡에 오브스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뭐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뭐 버진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티, 한국, 홍콩의 지사를 둔 글로벌 디지털 자산 마켓 메이커 회사래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라는 거는 뭐냐면요. 운전수도 쉽게 말해서 세력이라는 소리예요. 돈 가지고 투자하고 장난치면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오브스 같은 경우는 그럼 DWF로부터 투자를 받은 게 과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자, 여기서는 좀 얘기는 달라져요. 앞에서는 제가 분명히 오브스 재단에서 하는 움직임이 사실 그동안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다. 약간 찜찜하다. 그리고 그동안 앞에 했던 얘기들과 다르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브스를 계속 모아갈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오브스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모든 코인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오브스에 대해만 너무 우리가 냉정하게 너무 깨끗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오브스 재단 대표들의 물량을 이번에 팔아 넘긴 거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굳이 오브스가 그렇게 팔아면 넘기지 않아도 돼요. 이 계약 처음에 백서 상태로 그리고 처음에 ICO 했을 때 프라이빗 세일을 했을 때에도 예지게 했었습니다. 코파운드 물량들은요 이미 다 팔아도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더라도 당당하게 팔 수 있는데 당당하게 못 팔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매를 할 때 블록딜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DWF에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로 계약 거래가 중지가 되고 더 이상 물량을 풀지 않는 것도 세부 조항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DWF 같은 경우는 오브스에 투자를 할 때 단순히 뭐 시액 차익을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텔레그램 있잖아요. 텔레그램에서 오브스가 레이어 3로서의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DWF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톤하고 되게 밀접한 서포터로서 많이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서포트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오브스가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오브스에게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걸로 생각하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쉽게 팔진 않습니다. 지금 가격에 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재단에서 얼마의 물량을 얼마에 팔기로 했다고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현재 2억 6천만 개 정도가 풀렸고 대략 $1,000만 받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절반 정도 풀린 것 같거든요. 절반 정도 풀렸다고 봤을 때 판매 가격 한 40원대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40원대 초중반이나 이 정도 현재 시장 가격 정도에서 판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 정도에서 판매를 한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싸게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오브스 재단에서도 이렇게 싸게 판매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업비트에서만 오브스가 너무 거래가 돼서 김치코인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이 코인을 가지고 아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오브스 같은 경우도 김치코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낼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오브스 재단에서도 이번 DWF의 투자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DWF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켓 메이커잖아요. 마켓 메이커들은 결국은 가격을 트레이딩을 해요.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드 한다는 소리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DWF에서도 아무 프로젝트에나 투자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지금 가격이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무서운 게 그거라고 했죠. 코인 시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관심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무도 사지도 않고 아무도 판매도 하지 않고 가격에 변동성이 없는 코인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안 좋은 코인이 가장 위험한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브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브스가 뭐 DWF의 물량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떡락할 거다라는 가정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DWF가 그 코인을 왜 샀을까?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를 지금 가격에 팔 것일까?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날 것일까? 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오브스가 크게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모든 내용들을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브스 물량을 더 늘릴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 지갑에 있는 물량도 늘릴 거고 거래소에 있는 오브스의 물량도 늘릴 거예요. 그 이유는 가격적으로는 앞으로 큰 기대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브스의 운영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실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브스 재단에서도 오브스 투자자들의 입장, 또 생각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뻔해지거든요. 어차피 언락되는 물량 다 오픈되잖아요. 그냥 1,000만 달러에 몇 개 판매했는지 공개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 깔끔하게 공개하시고 스케줄, 언락하기 며칠 전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물량이 풀릴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비트 재단 그 업비트의 프로젝트 유통량 물량 공개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그거 수정 안 했다가 문제된 프로젝트도 있었죠. 그거 미리 예정치 올려야 된다면은 어차피 오픈되는 물량 다 공개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우리가 오브스 직원도 아니고 우리가 오브스 뭐 서포터도 아니고 아무튼 오브스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시고요. 다들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위험하다 싶으신 분들 빨리 나가시고요. 아니면 지금 기회다 싶으신 분들은 기회를 잡으시고요. 아무튼 다 같이 돈 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브스 가디언인 오보였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게 제 말의 취지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기서 끝이요.